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거 기간 내내 본인의 대통령 이후에 당선 이후에 어떻게 중도층으로의 확보, 확장 그리고 그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어필한 것 같아요. 계속해서 그게 좀 통했다고 보십니까? 뭐 이제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계속 우양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성장 강조하고 또 본인이 직접 이제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양우에 신경을 이제 많이 이제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응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되겠죠. 지난 대선 때의 경험이 이제 많이 작동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안전에 안전을 계속 더해가는 방식을 했잖아요. 그래서 예. DJP 연합까지 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어찌됐건 최대한 이제 그 보수 성향의 인사들도 영입하려고 애를 썼고 외연 확대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이제 그런 그 선거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만약에 50%를 넘긴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효과를 좀 이제 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. 예. 국민적인 이제 기대치는 경제 성장이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좀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에 있는데 또 당의 입장이나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내란 심판 세력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.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정치 보복의 선은 어디까지일 것인가.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. 네, 뭐 정치 보복이라 함은 특정인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렇지 않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. 특히나 뭐 검찰의 뭐 어떤 그 캐비넷 조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미 국민들한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. 네.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온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어요. 그 중에 특히나 특검과 관련된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 부분은 해결하게 될 과제다.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당선이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 당선이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뭐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결국은 그런 이제 국회와 역할 분담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. 어차피 특검은 국회에서 발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내란과 관련된 또 그동안의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것에 대한 특검 발의가 여러 차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 통과가 시키면 이재명 이제 뭐 당선이 되신다면 예.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걸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50%가 넘는 과반의 승리를 한다면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거는 뭐 수많은 네거티브와 의혹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 분명하거든요.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정치 보복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.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럼 그 갈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책임질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. 그에 따른 뭐 법적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또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.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. 그리고 이번 대선에 그 뜻이 담겨 있고요. 다만 이재명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당선자가 거기에 너무 깊게 관여하고 이런 모습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을 거다. 그런 점에서는 국회가 빠르게 특검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예.